원자 XY의 질량을 비교하고 있고요. Y의 1몰의 질량이 12g, 즉 Y의 원자량이 12g/몰, 그리고 1몰에 해당하는 아보가드로 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이 나왔네요. X 3개와 Y 1개의 질량이 서로 같다라는 것은 X하고 Y의 상대적인 질량의 비율, 즉 원자량의 비가 1대 3이라는 얘기고요. Y 4개와 Z 3개의 질량이 같다라는 거, 원자량 B가 3대 4라는 얘기죠. 그러면 X, Y, Z의 원자량의 B를 나타내면 1대 3대 4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Y의 원자량이 12라고 했죠. 12g/몰이었다. 그러면 X의 원자량은 4g/몰, 1몰당 4g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Y는 16g/몰, 그래서 몰당 질량이 4g, 12g, 16g이 나왔다. 보기에 기억, X 원자 한 개의 질량을 지금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X 한 개의 질량은 1몰의 질량에다가 1몰의 원자의 개수를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X의 1몰의 질량, 즉 4g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몰에 해당하는 개수로 나눠주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그래서 X 원자 한 개의 질량은 6.02 곱하기 10의 23승분의 4g이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는 문장이 되는 거고, 1g에 들어있는 원자의 몰비, 즉 1g당 원자의 량, 즉 몰수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이죠. 그러면 Y의 1g당 몰수 대 Z의 1g당 몰수는 Y의 원자량분의 질량 1 대 Z의 원자량 16분의 1, 즉 4대 3이 되겠네요. 니은은 옳은 문장. 디귿 1몰의 질량은 YZ2가 X의 11배다. YZ2, 그러면 YZ2의 1몰의 질량, 즉 분자량은 Y의 원자량에다가 Z의 원자량의 2배가 되는 거죠. 그럼 Y는 12, Z는 16이었으니까 2 곱하기 16을 하면 44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X는 4가 되었죠. 그러면 Y, Z2는 X의 몇 배? 11배가 된다. 그래서 디귿도 옳은 문장. 정답은 니은과 디귿. 세 가지 화물에 대한 성분 원소의 질량비를 나타냈고요. 첫 번째, AB퍼. A의 조성비 대 B의 조성비가 1대 4다. 그리고 질량비가 3대 1. A의 원자량을 스몰 a라고 할게요. A의 원자량 분의 A의 질량 대 B의 원자량 분의 B의 질량 B가 1대 4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A의 원자량과 B의 원자량은 12대 1이 나온다. 다음 AC2도 볼까요? A 대 C의 조성비는 1대 2. A의 질량분의 A의 원자량분의 A의 질량 B 대 C의 원자량분의 C의 질량 B가 1대 2. 그러면 A와 C의 원자량 B는 12대 16이 나오는 거고요. 다음 B2C, B와 C의 조성비는 2대 1, 질량비는 8대 1이 되는 거죠. 그럼 B의 원자량분의 1 대 C의 원자량분의 8은 2대 1. 그러면 B의 원자량 대 C의 원자량은 1대 16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A의 원자량 대 B의 원자량 대 C의 원자량은 12대
1대 16의 비율이 나오겠네요. 보기에 기억. 원자량은 A가 C의 4분의 3이다. A의 원자량이 비율이 12, C는 16. 그럼 A가 C의 4분의 3.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니은 1g에 포함된 전체 원자수 B를 지금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1g에 포함된 전체 원자수 B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분자량분의 질량 곱하기 한 분자당 전체 원자수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A 비퍼 대 B2C. A 비퍼의 분자량은 A의 원자량에다가 B의 원자량의 4배분의 질량 1 곱하기 한 분자당 전체 원자수가 5개죠. 대 B2C. B의 원자량의 2배에다가 C의 원자량 분의 1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의 전체 수는 3개. 그러면 A 플러스 4B는 16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16분의 5 대 2B 플러스 C는 B가 1, C가 16이니까 18이 되는 거죠. 18분의 3. 그러면 15분의 8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니은도 옳은 문장. 디귿. 1몰의 질량은 화합물 AC와 A2비퍼가 서로 같다. 1몰의 질량은 분자량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AC의 분자량은 A의 원자량에다가 C의 원자량을 더한 값. 그러면 28이 나오겠고요. A2B는 A의 원자량의 2배에 B의 원자량의 4배. 그러면 28이 나오네요. 똑같이. 그래서 서로가 같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A와 B로 이루어져 있는 5가지 화합물에 대한 분자량과 A의 질량에 따른 B의 질량이 제시가 됐고요. 그리고 마의 분자식이 A2, B5다. A의 원자량을 스몰 a로 넣을 거고 B의 원자량을 스몰 b로 넣을게요. 그리고 이 화합물은 A n개와 B m개로 이루어져 있는 화합물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분자량은 n A 플러스 m b로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A의 질량은 n A 그리고 B의 질량은 m b로 넣을 수 있죠. 마를 통해서 A와 B의 원자량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의 분자식은 A2, B5. 그러면 분자량은 2A 플러스 5B가 되는 거고요. 그 값은 108. 그리고 A의 질량은 2A 분의 B의 질량 5B가 5가 나온다. 그러면 이 두 식을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A 값과 B 값을 찾을 수 있는데요. A는 9가 나오고요. B는 18이 나온다. 그러면 분자량의 식을 우리는 9n 플러스 18 m으로 넣을 수 있고, A의 질량분의 B의 질량을 우리는 또 9n 분의 18 m으로 넣을 수 있겠죠. 이 기본식을 이용해서 가나 다라의 분자식을 찾아볼게요. 첫 번째 가부터 할까요? 가는 분자량이 27, 9n 플러스 18m이 27이란 얘기고요. 9n분의 18m이 이란 얘기죠. 도식을 연립을 하면 n1과 m1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분자는 A, B의
화학식을 갖는다. 그 다음 나도 역시 분자량 9n 더하기 18m이 되는 거고요. 그 값은 36, 그리고 9n분의 18m 값이 1. 그러면 n은 2가 나오고 m이 1이 나와요. 그래서 나는 A2B 분자가 된다. 동일하게 다 9n 플러스 18m은 45, 9n분의 18m이 4. 그래서 n과 m을 구하면 n은 1이 나오고요. m은 2가 나와요. 그래서 다 분자는 A, B2가 된다. 9n 플러스 18m은 72가 나오고요. 9n분의 18m이 3이 나온다. 그러면 이 분자는 n이 2가 나오고 m이 3이 나와요. 그러면 A2, B3의 분자다. 많은 A2, B5였죠. 기억, 원자량은 A가 B보다 크다. A의 원자량은 9였고 B는 18이었죠. 그래서 옳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다는 한 분자당 원자수가 같다. A2B 3원자 분자, 다 AB2 3원자 분자. 그런 문장이 되는 거고. 디귿, 일정량의 B와 결합한 A의 질량 B는 이라고 했죠. 일정량의 B와 결합한 A의 질량 B는 B의 질량에 대한 A의 질량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럼 가는 A의 질량에 따른 B의 질량 값이 2가 나왔으니까 가는 2분의 1이 나오는 거고요. 라는 A의 질량에 따른 B의 질량의 B가 3이 나왔기 때문에 B의 질량에 따른 A의 질량은 3분의 1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3대 2가 나오나요? 예. 그래서 디귿도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X기체와 B기체가 반응해서 A, B, 3이라는 기체가 생성됐고요. 이때 개수비는 A 대 B 대 2. 반응 전에 X하고 B2의 몰비가 4대 3, 반응 후에는 1대 4. 몰비 자체가 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비율로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X 10g과 충분한 양의 B가 완전히 반응하면 A, B3은 12.5g이 생성된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질량비를 찾을 수가 있죠. 질량비, X가 10g 반응할 때 A, B3이 12.5g이 생성됐다는 건요. B가 2.5g 반응을 했다. 그러면 질량비는 4대 1대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질량비가 4대 1대 5의 질량비로 나타난다. 다음 X의 기체 그리고 A하고 B의 개수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요. 양적 관계를 통해서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A, X, B, B2가 반응하여 이 A, B, 3이 되었다. 반응 전에 몰 B를요, 그냥 몰수로 넣을게요. 그래서 X가 4몰 있었고 B가 3몰 있었다. 생성물인 A, B, 3은 없었고요. 한 개의 반응물이 반응 후 B2하고 A, B, 3을 몰비를 표현했기 때문에 X가 한 개 반응물이 되는 거죠. 그럼 X가 4가 반응했다. 그러면 B는 A분의 4B가 반응한 거고요. 그리고 A, B, 3은 A분의 8이 생성된 거죠. 그러면 반응 후 X는 0, 그리고 B2는 3-A분의 4B가 남는 거고, 그리고 A, B, 3은 A분의 8이 남겠네요. 그때 얘네들의 몰 B가 얼마?
1대 4다. 1대 4. 그러면 이제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곱해주면 a분의 8은 12 빼기 a분의 16b가 되고요. a로 이해하면 12a 마이너스 16b가 나오나요? 그쵸? 이게 8이다. 그러면 이 식을 만족할 수 있는 a하고 b, 음수 안 되고요. 분수도 안 돼요. 가장 간단한 정수로 나타내야 되겠죠. 그럼 a가 2일 때 b가 1이 나오죠. 이걸 만족하네요. 그러면 a의 개수는 2가 되는 거고요. b의 개수는 1이 돼요. 그리고 x는 a, b2가 되겠네요. x 분자는 a, b2다. a, b2. 기억 x는 a, b2, 3원자 분자 기억 옳은 문장이고요. 원자량은 a가 b의 3배다. 그러면 니은을 한번 해결해 볼게요. 밑에다 식을 다시 한번 써볼까요? 2a2b x기치였죠? b2는 2ab3이 된다. 질량비가 4대 1대 5였죠? 질량비를요, 분자량비, A의 원자량을 스몰 a, B의 원자량을 스몰 b로 넣을게요. 그러면 A to B의 분자량은 A 플러스 2B, 그리고 B2는 2B, 그리고 AB3은 A 플러스 3B로 넣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질량에 따른 분자량의 B를 나눠준 값이 몰수비, 개수비, 부피비가 되는 거죠. 2대 1대 2가 된다. 그러면 이 식을 쭉 연립해서 계산하시면 결론적으로 A, B2의 분자량 대 B2의 분자량 대 A, B3의 분자량 값이 4대 2대 5가 나오고요. A의 원자량이 2, B의 원자량이 1이 나와요.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A가 B의 3배가 아니라 2배다 라고 표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디귿 반응 질량 B는 X 대 B2는 4대 1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금속 M이 산소 기차 반응하여 화합물 X를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이 제시가 됐고요. 금속 M과 산소 분자가 2대 1로 반응해서 X 화합물이 개수가 2가 생성됐다는 얘기는요. X의 화학식은 M5가 되겠네요. 그리고 M이 3g 반응할 때 생성된 X가 5g이었기 때문에 질량 보존에 의해서 산소는 2g이 반응한 거죠. 그래서 질량비는 3대 2대 5가 된다. 기억. X의 화학식량은 M5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M의 원자량을 물어봤죠. 그러면 오른쪽에다 써볼게요. 반응식을 먼저 써놓고 그리고 X는 M5로 넣을게요. 질량비는 3대 질량비 아래였을까요? 질량비 3대 2대 5의 질량 B로 반응했죠. 그러면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으로 각각의 값들을 나눠준 값이 개수비 2대 1대 2가 되는 거고요. 금속 라지 M의 원자량을 스몰 M으로 넣을게요. 그리고 산소는 원자량이 16, 그럼 O2는 32가 되는 거고 MO는 M의 원자량에다가 산소의 원자량 16. M분의 3과 M 플러스 16분의 5 값이 2대 2로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금속 M의 원자량은 24 그램 퍼 몰, 1몰당 24g에 해당하는 원자량이 나오는 거고요. 니은 옳은 문장. X MO가 10g이 생성될 때
산소는 4g이 반응이 되겠죠? 왜? 질량 B가 2대 5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4g에 해당하는 산소의 량, 즉 몰수가 얼마냐라는 질문이네요. 산소의 분자량 32g per 몰을 나눠주면 8분의 1 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옳지 않은 문장. 따라서 정답은 3번. 기체 A2B와 B2가 반응하여 화합물 A, B, 3이 생성됐고요. 반응식을 한번 꾸며볼까요? 반응물 A, B, 2 그리고 B2 생성물은 A, B, 3 반응물의 계수가 2대 1대 2가 돼야 되겠네요. 그리고 가 용기에는요 3g에 1리터 그리고 나는 3g에 2리터 부피비가 몰수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리터를 M몰로 넣을 거고요 2리터를 2M몰로 넣을게요. A2B 3g을 A2B 분자량으로 나눠준 값과 B2의 질량을 B2의 분자량으로 나눠준 값이 몰수비가 되기 때문에 1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A하고 B의 원자량과 A2B와 B2의 분자량 한번 나타내 볼게요. 3g을 A2B의 분자량, 그럼 A2B 분자량을 A의 원자량 더하기 B의 원자량의 2배 대 질량 3을 B의 원자량의 2배, 그러면 B의 분자량이 되는 거죠.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1대 2가 된다. N 대 2N이 된다. 1대 2가 된다. 그러면 A 값과 B 값이 2대 1의 비율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A의 원자량을 2, B의 원자량을 1이다라고 한다면 A2B의 분자량은 4, 우리 4M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리고 B2의 분자량은 2M이 되는 거죠. 2M. 기억, 꼭지를 열기 전 전체 원자수 B는 가와 나가 1대 2다. 꼭지를 열기 전. 그러면 전체 물질의 양, 전체 몰수에다가 한 분자당 원자 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가는 N 곱하기 3N이 되는 거고요. 나는 2 곱하기 2N, 4N이 되겠네요. 그래서 꼭지를 열기 전 전체 원자수 B는 3N 대 4N이다. 이렇게 옳지 않은 문자. 원자량은 2대 1이 나왔고요. A가 B보다 2배 크다. 옳은 문장. 생성된 A, B3의 질량을 물어봤죠. 문제에서 어느 한 물질이 모두 소모될 때까지 반응을 시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A2B가 M몰, B2가 EM몰이면 한 개 반응물은 A2B가 되겠네요. A2B가 M몰 반응하면 B2는 0.5M몰 반응하는 거고 생성물 A, B3은 M몰이 생성되는 거죠. 그래서 A2B는 0, B2는 1.5N, 그리고 A, B3은 M몰이 생성되겠네요. 그때 A2B가 반응한 질량이 3g이 되는 거죠. 3g. 이때 생성된 A, B3의 질량을 Xg이다라고 가정할게요. 반응한 물질의 양에다가 반응한 물질의 분자량을 곱해주면 반응한 물질의 질량이 나오고 생성된 물질의 양에다가 생성된 물질의 분자량을 곱하면 생성된 물질의 질량이 나오죠. 그래서 반응한 물질 A2B는 M몰 반응했고 분자량은 우리가 4M으로 놓자라고 했어요. 4M. 그럼 생성물인 AB3은요. AB3은 M몰 생성됐고요. 그리고 그때의 분자량을 이제 계산해 봐야 되는데 얘가 4M, B2가 2M. 그러면 AB3은 A가 2, B를 1로 놨죠. 그럼 5M이 되네요. 5M. 그러면 5M을 곱해준 값은 여기 M, 3대 X가 된다. 질량 B가 3대 X가 된다. 그러면
4대 5가 3대 x. 4대 5가 3대 x니까 4는 4분의 15가 되는 거죠. 4분의 15, 3.7, 5가 되겠네요. 그래서 3.75g이 생성된다. 디귿 A, B, 3의 질량은 3.5가 아니라 3.75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 포도당의 연소 반응에 대한 화학 반응식을 나타냈고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개수비가 A와 B. 탄소가 6,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6에 해당하는 개수비가 생성되는 거고요. 그리고 산소도 6에 해당하는 개수비로 반응을 하겠네요. 반응식을 다시 오른쪽에다 꾸며주면 C6H12O6 포도당 1대 산소 6대 생성된 이산화탄소 6대 생성된 물 분자 6이 되는 거고요. 산소 3.0몰이 들어있대요. 그러면 산소가 3.0몰이다라는 거는 질량으로 따지면 산소의 량 3.0몰에다가 산소의 분자량 32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산소는 92g이 있었다. 그리고 포도당은요, Xg이 있었대요. 포도당은 Xg이 있었다. 이산화탄소하고 물은 0이었겠죠. 그런데 Xg이 완전 연소가 됐대요. Xg 다 반응했고, 그리고 산소는 얼마가 남았냐? 48g이 남았대요. 그럼 48g이 남았다는 얘기는 산소가 48g이 반응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산소 48g을 산소의 분자량 32로 나눠주면 산소가 1.5몰이 반응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포도당은 개수비가 1, 산소가 6. 그러면 포도당은 1.5몰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0.25몰만큼이 반응을 했다. 그러면 Xg은 포도당 0.25몰에 해당하는 질량, 0.25몰에다가 포도당의 분자량 180을 곱해주면 포도당이 반응한 질량 Xg이 나오죠. 그러니까 180 곱하기 0.25는 45. 그래서 포도당은 45g이 반응을 했다. 그래서 X값은 45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 X는 45 옳은 문장이고요. 니은 생성된 H2의 질량은 라고 했어요. 그럼 생성된 H2 질량, 물이 1.5몰 반응했으니까 H2O 1.5몰 생성됐겠죠? 그러면 물의 1.5몰에 해당하는 질량, 분자량 18을 곱해주면 27g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니은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디귿 반응 후 용기 안의 전체 물질의 양분의 CO2의 양, 그러면 이산화탄소도 1.5몰이 생성된 거죠. 그러면 반응 후 포도당의 량은 0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O2는 1.5몰 반응하고 1.5몰이 남았으니까 1.5몰, 그리고 생성된 CO2 1.5몰, 생성된 물 분자 1.5몰, 그러면 전체의 물질의 양은 4.5가 되는 거고 CO2의 양은 1.5, 그러면 3분의 1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5번. 기체 A2와 B2가 반응하여 기체 X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의 개수는 A 대 B 대 2가 되는 거죠. 실험 가나 다에서 가와 다의 생성물인 X의 부피가 2리터로 같다라는 것은 반응물 A2와 B2가 가와 다에서 각각 같은 양식 반응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양적 관계에서 한계 반응물을 찾아야 되겠죠. 가하고 다를 비교했을 때 다에서의 한계 반응물은 B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에서의 한계 반응물은 A2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가에서 A2가 3리터 반응하고 B2는 1리터, 그러면 다에서 A2 3리터 반응하고 B2가 1리터 반응하면 가에서의 한계 반응물과 나에서의 한계 반응물을 통해서
개수비가 3대 1대 2라는 관계를 알 수 있겠네요. 다시 반응식을 꾸며주면 3A2 더하기 B2는 2X다. 그러면 X는 A3 B 분자가 되겠네요. 그럼 나에서는요, 생성물이 가와 다에 비해 2배가 더 생성됐죠. 그러면 A2하고 B2도 가, 다에 비해서 2배씩 더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럼 가에서 반응 후 남는 물질은 B2가 4리터가 남는 거고요. 그리고 나에서는 A2가 6리터, 다에서는 A2가 12리터, 예. 그리고 가에서는 A2가 한 개 반응물, 다에서는 B2가 한 개 반응물. 기억. X는 3원자 분자다. X는 A3B1 4원자 분자가 되는 거고요. 같은 양의 A2와 B2를 반응시키면 용기 안의 반응 전 기체의 전체 부피분의 반응 후 전체 기체의 부피. 같은 양, 물질의 양은 부피에 비례하죠. 그래서 임의적으로 우리가 양을 부피로 나타낼게요. 그래서 3V가 있다라고 가정하고요. 그럼 한 개 반응물은 A2, 그러면 B2는 V 반응할 거고, A3B는 2V 생성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A2는 0, B2는 2V, A3B는 2V, 반응 전의 전체 부피는 6V, 반응 후에는 4V, 즉 3분의 2이다. 옳은 문장. 반응 후 용기 안의 전체 분자수 분의 X의 분자수는 부피에 비례하고요. 나에서는 전체 부피가 반응 후 남아있는 A2 6과 생성물 X4, 그러면 10분의 X4, 다는 반응 후 A2가 12, 그리고 생성물 X가 2, 그럼 14분의 2, 즉 나가 다보다 값이 더 크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니은. 일정한 농도의 수나트륨 수용액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가는 100ml의 증류수에, 그러니까 용매가 100ml가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 4g의 수산화 나트륨을 넣었대요. 4g에 해당하는 수산화나트륨의 양은 화학식량이 40이죠. 그럼 40분의 4몰, 즉 0.1몰의 수산화나트륨을 넣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용액의 부피는 100ml보다 약간 증가하겠죠. 100ml 증류수 안에다가 0.1몰의 용기를 집어넣으니까, 그러면 이때의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가 100ml보다 약간 크기 때문에 1몰 농도보다 작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나는 1리터의 부피 플라스크에다가 가에서 만든 용액을 넣었어요. 그리고 표선이 1리터까지 증류수를 넣고 1리터 용액을 만든 거죠.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은 0.1몰이고요. 용액의 부피는 1리터가 되죠. 그러면 0.1몰 농도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 만들어지겠네요. 니은 옳은 문장. 디귿. 나에서 용액 10g에 포함되어 있는 수산화나트륨의 몰수를 물어봤죠. 용액의 부피 1리터가 제시가 됐고, 질량, 수용액의 질량을 알기 위해서는 수용액의 밀도가 필요할 거예요. 여기 가와 나에서 만든 수용액의 밀도가 1g/ml로 가정을 한다. 10g 안에는 10ml 수용액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수용액 10g 안에는 수용액 10ml가 들어있다. 1리터 1000ml 안에 0.1몰의 수산화나트륨이 들어있으니까 10ml 안에는요 100분의 0.1몰만큼의 수산화나트륨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디귿
1000분의 1몰이 들어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물질 X가 각각 녹아있는 수용액이고요. 가 100ml 2몰농도 수용액이래요. X의 화학식량은 100이다 라고 제시가 돼 있고요. 그러면 가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가 2몰농도라는 거는 1000ml 안에 X 용질이 2몰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2몰농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는 1000ml가 아니라 100ml다. 그러면 용질은 0.2몰이 들어있어야지 2몰농도의 수용액이 되겠죠. 나는 2.5몰농도 1000ml 수용액 안에 X 용질이 2.5몰이 들어있기 때문에 2.5몰 농도가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나는 1000ml가 아니라 200ml가 되는 거죠. 그러면 200ml 안에는 용질이 0.5몰이 들어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야지 2.5몰 농도가 되는 거죠. 기억, 가에 녹아있는 X의 양은 2몰이다. 100ml 안에 들어있는 용질이기 때문에 0.2몰이 되는 거죠. 0.2몰. 기억, 옳지 않은 문장. 나에 녹아있는 X의 질량은 50g이다. 나 0.5몰이 들어있죠? 그럼 0.5몰에 해당하는 X의 질량은 X의 화학식량 100을 곱해주면 50g이 나오겠네요. 니은 옳은 문장. 가와 나를 1대1의 부피로 혼합한 용액의 몰 농도는 4.5몰 농도다. 가와 나를 1대1의 부피로 혼합을 했대요. 100ml씩 혼합을 했다고 할까요? 그러면 100ml, 가의 100ml 안에는 0.2몰의 X가 있었죠. 나는 200ml에 0.5몰이 들어있었으니까 100ml 안에는 0.25몰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럼 용액의 총 부피는 200ml, 용질 X의 총량은 0.45몰. 그러면 몰 농도는 2.25몰 농도가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1번. 그러면 포도당 수용액 가와 나를 혼합한 포도당 수용액 다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가 0.2몰 농도의 포도당 수용액 200ml, 1000ml 안에 0.25몰의 포도당이 들어있다는 얘기니까 200ml 안에는 0.05몰이 들어있겠네요. 그래서 가 포도당 수용액은 200ml 안에 0.05몰의 포도당이 들어있다. 나도 볼까요? 나는 포도당 9g과 중류수 200g을 혼합했어요. 그러면 수용액의 총 질량은 209g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포도당의 량은 분자량이 180이라고 했으니까 180분의 9몰, 즉 0.05몰의 포도당이 들어있네요. 가와 나를 혼합을 했어요. 다 수용액을 만들었는데 중류수를 가해서 수용액의 부피를 500ml짜리를 만들었대요. 그럼 500ml 안에 용질의 양은 0.1몰이 되는 거고, 그러면 0.2몰 농도짜리 포도당 수용액이 되겠죠. 기억, 녹아있는 포도당의 분자수는 가와 나가 같다. 0.05몰로 같고요. 이거 수용액 다의 몰 농도는 0.02몰이다. 니은, 수용액의 몰 농도는 가와 나가 같다라고 했는데요. 수용액의 밀도는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정을 할게요. 가는 수용액 1ml 안에 용액의 질량이 2g이 들어있는 수용액이라고 할 거고요. 나는 밀도가 작아야 되니까 1ml 안에 용액이 1g짜리 수용액이다 라고 또한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가가 나보다 밀도가 더 크다. 그러면 우리 가 볼까요?
간은 200ml죠. 그럼 200ml 안에 용액의 질량은 400g이라는 얘기죠. 왜? 1ml 안에 2g이다. 용액 1ml 안에 용액의 질량이 2g이다. 그러면 200ml 안에는 400g이 되는 거고, 그래서 400g 안에 0.05몰이 포당이 들어있다. 그럼 0.05몰은 포당 9g이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까요? 9g이 들어있다. 나는요 1ml 수용액 안에 1g의 수용액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209g 안에는 209리터의 수용액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209ml 분의 0.05몰, 0.05몰은 역시 9g이 되는 거죠. 여기는 또 0.05몰로 써볼까요? 예. 그러면 몰농도가 누가 더 큰가? 몰농도. 간은요, 200에 0.05몰, 그러면 2.5 몰농도였죠. 그러면 나는 209ml에 0.05몰, 0.25몰 농도보다 작겠네요. 그래서 수용액의 몰 농도는 가와 나가 같다가 아니라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번에는요, 질량 퍼센트 농도는 누가 크냐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그러면 나는 209g 안에 0.05몰, 9g의 용질이 들어있는 거고, 그러면 간은 400g 안에 9g의 용질이 들어있죠. 그럼 이때는 나가 가보다 퍼센트 농도가 더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0.5몰 농도 염산 1리터를 만드는 과정을 제시를 했고요. 염산의 분자량 A 그리고 0.5몰 농도의 염산의 밀도는 dg/ml, 즉 1ml당 dg이다. 0.5몰 농도 염산은요, 용액 1000ml, 즉 1리터 안에 염산이 0.5몰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0.5몰 농도의 염산이 만들어진다. 시판대는 12몰 농도의 염산을 준비한다. 12몰 농도의 염산은 1리터를 기준으로 한다면, 즉 1000ml를 기준으로 한다면 염산이 12몰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피펫을 이용하여 12몰 농도의 염산 Aml를 1리터에 B에 넣는다. 그러면 B는 부피 플라스크가 되는 거고요. 증류수를 부피 플라스크의 눈금 선까지 채운 후, 그러면 1리터의 염산 수용액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1리터의 선까지 채운 후 잘 섞는다. 기억, A는 3분의 125다. A는요, 0.5몰이 나올 수 있는 12몰 농도의 부피가 되는 거죠. 그러면 1000ml 안에 12몰을 가지고 있는 염산에 Aml를 취하면 얼마가 된다? Aml 단위까지 써줄게요. Aml를 취하면 0.5몰이 된다. 그러면 A는 이항시키면 3분의 125ml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기억,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디귿 0.5몰 농도 염산 1리터에 포함된 물의 질량, 물은 용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물의 질량을 알기 위해서는 용액의 질량에다가 염산인 용질의 질량을 빼야 되겠네요. 그러면 용액의 질량부터 계산해 볼까요? 용액의 밀도는 dg/ml다. 즉 1ml에 해당하는 용액의 질량이 dg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000ml에 해당하는 용액의 질량은 1000dg이 되는 거죠. 단위는 그램. 그러면 이게 용액의 질량이 되는 거고, 용질의 질량은 용질의 몰수에다가 분자량 A를 곱해주면 0.5A, 역시 단위는 g이 되는 거죠. 0.5Ag이 된다. 그러면 용액의 질량 1000dg에
용질의 질량 0.5A g을 빼주면 용매 즉 물의 질량 값이 나오는 거고요. 단위는 g이 되죠. 문제에서는요. 킬로그램이냐라고 물어봤어요. 킬로그램. 그러면 g을 킬로그램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1000으로 g을 나눠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1000분의 1000D 마이너스 0.5A 킬로그램이다. 따라서 디귿도 옳은 문장